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을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요,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국민연금 삭감도 없는데요, 놀랍게도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노후 생활도 없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하지만 어떻게 잘 되겠지 뭐.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가장 쓸데없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스스로 잘하지 않고도,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도 잘 되겠지 하는 말은 정말로 금물입니다. 도둑심보죠. 그리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나락으로 빠뜨리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어떡하지? 하지만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은요, 실제로 도와주면서 그러면 모를까 말로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대방을 정말로 그 어려운 구렁텅이로 점점 더 빠뜨리는, 정말 늪에 빠뜨리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을 하더라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했더니요,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복리효과 있다. 맞습니다.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미미하다는 건 얘기 안 하시죠. 연금보험 10년 납 같은 경우에 8년에서 10년은 돼야지 공시유효형 상품 원금에 겨우 도달합니다. 그것도 공시율이 떨어지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10년 가까이 헛부역을 하는데 과연 복리 효과가 있고 비과세 효과가 있을까요? 있다면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비과세하고 복리 효과가 있다. 이 말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을 하셔야만 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가난하게 된다면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부가가치세 10%, 짜장면 먹으면 8,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뭐 10%만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내는 돈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거든요, 가난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가난해지는 것이 목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서 빨리 부자가 되어서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가난에 빠져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정부로부터 공짜로 지원이나 받고 이런 것을 원하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는 종합과세 회피가 정말로 꿈이죠. 이에 반해서 빈자는 종합과세 당하는 것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국민연금 받을 때도 전혀 삭감되지 않고 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상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비과세 개인연금, 연금보험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다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이 가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이런 상품 가입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면,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바로 보험차익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연금보험 적립형의 경우 10년 납일 경우 10년 동안에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됩니다. 공시이율형 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8년에서 10년 만에 원금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도달하지만 공시이율이 좀 더 하락한다면 10년 동안 정말로 이자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없는데 비과세 효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소득이 많을 경우 더욱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을 하면서요, 겨우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나중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월 1,000만 원씩 가입을 했어요. 예전에 무슨 연금보험을 가입했거든요. 7년 동안 가입했습니다. 8억 4천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는 7년이었습니다. 바로 1,000만 원만 이자가 붙은 거예요. 7년 동안
8억 4천을 넣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쥐꼬리만한 돈을 이자를 주면서 비과세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사기 아닌 사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민원이 좀 걸렸었거든요.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자가 많이 주고 비과세라고 말했는데 7년 동안 납입을 8억 4천을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이자가 없다니. 그래서 비과세라고 얘기하니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가령 1억 원을 넣고 30년 후에 1억 원의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비과세랍니다. 그것보다는요. 차라리 30년 후에 1억 원을 넣고서 30년 후에 9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매년 이자 소득세를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가령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훨씬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비과세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저조한 수익 때문에 정말로 폭망하게 되고 우리의 노후는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연금액은 비과세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보료 면제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정말로 폭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400여 편 이상이 되거든요. 점점 많아지겠죠. 그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면요,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게 된다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의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추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과세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금을 받게 된다면 건보료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폭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된다면 근로소득이 보통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만 있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건보료는 임대료 수입, 이자 배당 등의 소득하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그 자체가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일부 가입했다고 해서 연금액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요, 대단히 수익률이 저조하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형편없이 미미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으로 건보료를 피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상대가 평생 사랑해 주겠다고 하면서 청혼을 하게 된다면요, 혜택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대로 그 청혼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는 않겠죠. 만약에 받아준다면요, 그 사람은 100년 동안 100년 해로해로는 동안 100년 해로하는 동안에 지옥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건보료를 이것보다는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평생 투자를 하면서 근로소득과 법인카드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종합소득세하고 건보료를 거의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소득으로 최고의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미부과 대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연금보험을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요, 반드시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서 올바른 길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비과세와 건보료 미부과라는 말도 안 되는 미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만약 미끼를 덥석하고 물게 된다면 끝까지 잡혀 먹히고 마는 고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속빈강정의 말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악한 선동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은요,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은 굉장히 뼈아프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감액되지 않는 소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군인연금은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입니다. 그만큼 군인한테는 혜택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아래에 나열되는 소득은 발생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때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가령 연금보험 등의 연금소득, 비과세겠죠. 그 다음에 이자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강화시킨다면 나중에 연금이 삭감되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 미미한 수익률 가지고 연금보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삭감된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이자배당 소득하고 투자소득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지 않으니까 연금보험 가입하는 대신 이쪽으로 훨씬 더 투자를 확대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보험 판매를 주어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연금보험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다른 공적연금 삭감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요. 과연 그렇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을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 삭감되는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 수령간에 노후에 소득이 발생된다면 연금액이 삭감되지만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많아야만 삭감이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 5,282만 원을 초과해야 삭감이 된다는 것인데 65세 이상 되신 분이요, 가령 직장을 재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웬만한 은퇴자들은 그 정도의 연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삭감되지 않겠죠.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삭감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정말로 사막에서의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에 소득이 발생되어도 실질적으로 삭감될 정도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삭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삭감하지만 이자배당 그리고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삭감 안 하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자산을 가지고서 투자배당 이런 것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어느 정도 삭감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다음 내용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놀라운 진실을 접하면서요, 연금보험이 삭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사악한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삭감 기준이 있습니다. 월급이요 400만 원 초과돼야만 겨우 5만 원 미만으로 삭감됩니다. 그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삭감액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9,854만 원 이상 되는, 거의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요, 50만 원 내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걸릴 겁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5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 삭감되는 것은 없거든요. 삭감액이 정말로 미미하죠. 뭐 다르게 제가 차량 지원비하고 중식대 비과세까지 40만 원까지 합쳤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매월 44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삭감액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삭감액 굉장히 저조하죠. 그러니까 삭감액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도 삭감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령 삭감된다 하더라도 그 삭감액이 굉장히 미미하죠. 6,545만 원 이하일 때 겨우 5만 원 이하로 삭감이 됩니다. 이 정도라면 그 정도 삭감은 감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감액이 되더라도 감액되는 그 연금액은 최대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원 연봉 이하일 때는 50만 원 이하로만 감액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50만 원 감액당하고 1억 원 받는다면 저는 1억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노령연금 100만 원 가정시겠죠. 네 번째는 감액되는 기한은 겨우 최장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이후에는요, 연봉을 100억을 받더라도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감액될 뿐이죠.
공무원 연금은 뭐 소득 있는 경우 내내 감액되지만요. 삭감되지만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설령 감액이 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로 무궁무진하고 엄청납니다.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에 비해서 삭감이라고 하는 미미한 것은 정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혹시라도 감액이 삭감되는 것이 무섭다면 연기해서 연금을 받으면 되거든요. 5년만 연기하면 더 이상 감액도 없고 삭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겠죠. 물론 공무원 연금은 연기가 없으니 삭감액은 연기는 없지만 삭감액이 좀 미미하죠. 일곱 번째는 삭감을 이유로 거지 같은 수익률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수준 떨어지는 연금 수익률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가 극도로 미미한 연금액을 평생 받는 고통 속에서 노후 생활을 평생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삭감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은요,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알량한 비과세 연금이죠. 바로 이자 배당 그리고 기타 투자 소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극도로 저조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평생 투자하면서 은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간다면은요. 정말로 엄청난 은퇴 자산 축적은 물론이고 삭감도 당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은퇴 전후 투자를 해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고 풍족한 은퇴 자산을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괜히 쓸데없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평생의 자산 관리를 망치고 노후 준비를 망치는 일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한 번뿐이 아닌 인생이고요. 한 번뿐이 아닌 노후 생활 아니겠습니까? 노후 생활은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연금보험 가입해서요. 노후 생활비를 걱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연금보험을 팔아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요. 연금보험을 포장을 해봤자 정말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아닐 수 없으니 반드시 연금보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로 뱀의 혀처럼 신규로 같은 말을 내뱉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연금보험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 기존의 연금보험 모두 당장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마케팅으로 연금보험을 팔려고 한다면요. 이런 말을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영상, 콘스탄티님의 이 영상을 한번 보라고요. 자, 그러면 연금보험 맹신과 신봉자에서 가장 먼저 자각해서 빠져나오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면서까지 물건, 연금보험을 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겨우 연금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내며 편안히 사는 동안에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많은 가입자들을 노후의 지옥 속에서 몸부림친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그렇다면 연금보험을 팔지 않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말은 정말로 백년하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삭감도 안 당하고 건보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는데요. 절대로 그런 혜택은 미미하다 보니까 연금보험은 가입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